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네, 리플이 오늘 장중에 플러스 7%까지 급등을 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분들은 많이 매도를 했죠. 자, 그런데 고래 세력들은 약 3천만 개의 리플을 매집을 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되면서 9,500만 달러, 하나 기준으로는 1,400억 원 가까이 되죠. 자, 그렇게 개인들의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그대로 다 받아서 매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기회, 이것이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의 방향성은 이제 곧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멋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 아니죠. 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조정 흐름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상승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이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도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영상 찍는 시간은 1월 20일인데 일단 영상 오픈되는 시간이 1월 21일 새벽이라서 제가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리플 역시도 트럼프 효과로 벌써 500% 이상이나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자,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리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어제자로 해서 이 캔슬러가 퇴임을 했습니다. 자, 그 파장이 굉장히 대단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이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이제 채택하게 될 것인데, 이 비축을 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도 지금 연결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좀 큰 악재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악재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꼭 미리미리 마련해 둘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올 한 해 최고의 암호화폐 투자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코인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제 당선자가 아니죠. 대통령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와 리플 역시도 올 한 해 동안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 이 전문가들은 SEC가 솔라나와 이 리플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면서 솔라나는 30에서 60억 달러, 리플은 40에서 80억 달러, 거의 11조 원 이상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작년도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자금 유입 패턴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ETF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도 100%, 그리고 출시가 되고 나서도 추가 100%나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이나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러면 최소 200%가 아니죠. 500%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이제 법적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금융기관의 채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펀더멘털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구나, 두터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EC 위원장이 어제 날짜로 해서 공식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C와 암호화폐 업계 전쟁도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캔슬러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리플의 가격은 이제 정말 재밌는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리플은
이 캔슬러의 사임 발표 이후에 7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갱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캔슬러가 물러나고 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폴 애킨스가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ETF 승인 이 가능성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첫 해에만 40에서 8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리플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20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슬러가 물러나면서 리플랩스 측에서도 기업 공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사실 리플사에서는 이 SE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캔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캔슬러가 물러난 만큼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이고, 자, 그래서 이 리플랩스 측에서는 SE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 IPO 공모액이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7위,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바로 8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는 이더리움이 26위권에 있는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격차가 2배 정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배 정도가 났는데 굉장히 많이 좁혀놨죠. 이제 곧 이더리움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IPO까지 진행되게 될 경우 이 사우디 아람코 8위권에 있는 이 세계적인 기업까지도 뒤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이 IPO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당선, 그리고 캔슬러의 이 퇴임, 그리고 소송 종료, 이것은 곧 ETF 출시와 IPO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리플도 이제 곧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방향성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이 이제 IPO로 진행하게 되면은 리플 회사의 주가는 600달러,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리플의 가격이 3.1달러이죠. 그러면 최소한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자, 이것은 결국 리플 토큰의 소각 이슈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전체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리플 토큰의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도 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게 리플은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먼 코인입니다. 이제 이 신고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꼭 인지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상승 조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비중 관리는 간단합니다. 자,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 시장이 과열되는 단기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추격 매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무지성으로 기준 없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최소 10에서 30% 가량을 살짝 자발적으로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금을 추가 투입을 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에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그리고 리플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 실제 수익을 잘 내다가 이런 조정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서 이 보너스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도나 이 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코인판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락장 속에서보다도 상승장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바꿔놓을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부채가 4경 6천조, 거의 5경 원에 달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달러의 패권까지도 현재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결책으로 현재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비트코인으로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코인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이 부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급증하게 되는데, 성장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위기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미국에서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중국은 오히려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를 오히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국채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현재 상황들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구원투수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코인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자, 우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거래를 할 때 원화로 결제가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나서 이 바꾼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이제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달러를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주된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미국의 이 부채 위기 그리고 달러 패권까지도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구원투수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이블 코인 확대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보시면, 자, 국제 수요 증가와 달러의 지배력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고, 자, 결국 보시면 이제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가면 이 과정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매입하는 국채 매입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부채 위기와 달러의 패권까지, 패권 위기 상황까지 해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코인 시장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줘야 되고, 자, 이것은 바로 리플의 RLUSD에게도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테더사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도 제치면서 순이익 5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보유량 면에서도 독일보다도 많습니다. 한 나라의 한 국가보다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리플의 RLUSD에게 좀 더 잠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USDT 테더 같은 경우는 뉴욕 금융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리플은 승인을 받아낸 상태이죠. 자, 이것은 리플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테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규제 문제로 인해서 향후 시장에서의 위치가 불확실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 테더 같은 경우는 과거 충분한 예치금 없이 임의로 테더를 발행했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리플이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도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한화 3,850조,
거의 4천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IPO도 이제 곧 진행척이 될 것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향후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결국 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의 소각 이슈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 리플의 CEO와 CTO 등이 이 소각에 대해서 발언을 해 왔었습니다. 자, 과거 내용을 보시면 자, 리플의 CTO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그리고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을 보시면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물량 관리 방식 락업 해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매월 초마다 약 1000억 개 중에서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네, 이렇게 락업 해제가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해제가 되고 있는데, 락업 해제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기관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으로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풀리면 1%입니다. 공급량 1% 늘어나게 되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됩니다. 이게 한 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풀리는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락업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IPO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 여기에 더해서 ETF 출시도 남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리플 쪽에선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물량 1000억 개 중에서 약 370억 개가 에스크로의 계좌에 잠겨 있고, 이 물량에서 락업 해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잠겨 있는 370억 개 물량 거의 40% 육박하는 물량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사들인 이후에 결국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지금 이의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리플의 CEO와 CTO가 밝힌 만큼 이제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한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소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사화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화가 되면은 그때는 늦죠. 그때는 리플에 대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이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리플은 엄청난 폭등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구간이나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시고, 안전한 구간별로 우리 안전하게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함께 모아나가 주실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에 다가오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최근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90%는 현재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라고 응답했고, 약 75% 이상이 일본 은행이 이번 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실제 지난 금요일 기준 스와프 시장에서는 일본 1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이 왜 악재가 될 수 있느냐면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또다시 엔케리 청산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엔케리 청산에 따라서 작년 8월 달에도 대폭락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급락 그림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엔케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말에 일본의 금리가 살짝 올랐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좀 좁아지게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폭락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이 기사는 작년 12월 달이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모두 가리키고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다행스럽게 동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자, 최근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가오는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일본 금리 결정을 여러분께서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만일 동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되면은 과거 이제 작년 8월 달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번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트럼프도 이제 취임을 했고, 그리고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 저점 매수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다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모르죠. 이제 모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당하면 이 악재는 그대로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게 되실 거고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해보신다면 코인 투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우리가 코인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호재와 악재의 반복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락을 대비를 해줘야 되고, 악재가 출현했을 때는 우리가 상승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미리미리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